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 일본 쪽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율이 BOJ 이후로 살짝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외국인의 지금 매도가 거세지고 오늘장에서도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과 엔화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올랐어요.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강세는 아니지만 최근에 엔화 그다음에 일본 JGB 금리가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특히나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일본 JGB나 아니면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투매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고채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까 봐 여기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고채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원화를 받게 되겠죠.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했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그러한 원인보다는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일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우리나라의 문제가 더 많이 작용할 것이다. 그거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 일정을 따라가 보면 2월 8일입니다. 일본의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여당의 압승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적극적인 확대 정책, 재정 정책은 계속 나오겠죠? 네, 이번 선거가 사실은 신임한 이런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 1월 23일에 이제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일본은 이제 상원 하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그리고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사실 중의원이 더 낮긴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총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의원을 해산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타카이치 총리가 지지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이제 다시 단행한 계기는 뭐냐면 자기가 추진하는 이러한 완화 정책 그리고 일본 부흥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신임과 힘을 실어달라는 국민들에 대한 호소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호소는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특히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 여타 주요국들의 금융시장 변동이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압승을 거둔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연립정부가 반 정도 이상을 가까스로 턱걸이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3분의 2 이상 거의 가까운 어떻게 보면 압승을 거둔다고 하면 타카이치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더욱 힘을 받아서 그럼요. 확장 정책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도 더 심화될 수가 있고요. 일본의 JG 금리도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것이 더 힘을 받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떻게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소비세 감세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늘어나는 겁니까? 일단 네. 지금 일본 여당에서는 벌써 올해 예산안을 제출을 했어요. 올해 예산안이 약 122조 3천억 엔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이 115조 엔 정도 됐으니까 한 7조 엔 정도 늘어난 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긴 한데요. 이런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예산이 현재는 아베노미스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아베노미스 때는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투자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어떻게 소비를 장려하는 데 비해서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정부 자체에서. 그래서 AI와 반도체 이러한 굴기를 갖다가 실행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사나이니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염원이 담겨 있는 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적자 국채 발행은 약 3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22조 엔이니까 그 중에
주면은 딱 2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적자 재정으로 지금 메꿔주고 있다. 그러한 것은 이제 JGB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에 어떻게 보면 재정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내각과 아베노믹스를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는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거는 필요하죠. 하지만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좀 걱정이 되는데 물가 상방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재정을 푼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네. 최근에 새로 지명된 워시 의장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런 분이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사나이노믹스로 인해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일본 물가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단 좋은 것은 뭐냐면 다행인 것은 작년 말 기준 일본의 물가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 12월 말 기준 일본 동경 물가, 일본에는 이제 동경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전국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아직 전국 물가는 1월 말 기준 물가 CPI가 발표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도쿄 기준 물가 상승률은 1월 달 말 기준 발표가 됐는데요. 1.5%로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낮아진 거죠. 0.5%포인트 작년 12월 말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죠. 왜 그러냐면 이번 주말에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게 맞아요. 되고 네. 그렇게 돼서 압승을 거둘 경우에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를 다시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든지 지켜봐야겠죠. 자, BOJ 금리와 관련해서 1월에는 동결이 됐지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6월에 인상을 말하는 시나리오가 더 우세해졌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네, 굉장히 한 번. 늦춰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원래는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는 금리 인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왜 그러면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잖아요. 0.5%에서 0.75%로 BOJ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BOJ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6년 한 회에 그칠 것으로 보이던 금리 인상도 2회까지 단행될 가능성도 생겼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좀 빨라지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달러 엔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센트 장관과 미국에서 이러한 엔화에 대한 약세를 경계한다는 심리가 나오면서 루머가 나오면서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일본 엔화는 미국과 연동하지 않는다는 이런 발언 때문에 최근 157엔까지 지금 거의 올라온 상태예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일본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가난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최근에 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환율을 갖다가 일정 수준에서 낮추는 제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아마도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안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 일본 국채 금리는 어떻습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이제 JGB라고 하죠. 이제 재밌습니다. 이제 국고채. 우리나라는 이제 국고채라고 하죠. 네네. 한글로는. 이 국고채를 이제 KTB라고 합니다.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 일본은 이제 Japanese Government Bond. 트레저리가 아니에요. Government Bond라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표현이지만
다 이제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재경부에서 발행하는 국가 신용 등급에 상응하는 최고 등급의 채권임에는 둘 다 공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KTB도 올해 이제 WGBI를 지금에서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편입되어 있는 JGB의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인 거죠. 가뜩이나 250%에 달하는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이것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게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안 그래도 아까 25%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데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부채 이자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본 정부로서도 특히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네,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워시 언급해 주셨잖아요. 지금 시장은 워시를 매파적인 성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동안 거론이 됐었던 후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이다. 너무나 친 트럼프 인사는 아니다라는 인식인데 워시의 성향과 함께 앞으로의 미국 통화 정책 방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성 훼손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선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를 약속하지 않았으면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분이에요.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었다는 건 뭐냐면 연준이 채권을 갖다가 시장에서 사주는 거에 대해서 네.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인색했던 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자기가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네.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금리는 인하하되 시중의 유동성은 빨아들여서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급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요. 다만 달러 가치가 그리고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지명 후에 특히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폭락으로 폭락했어요. 그죠. 그것은 은도 뭐냐? 그렇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금과 달러는 어떻게 보면은 대체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낮아지면 금 가격이나 은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네. 있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폭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를 이 계획대로 진행을 나간다면 앞으로 달러 가치 그다음에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증시 조정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유동성을 좀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워시를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문구들이 많아요. 근데 AI 생산성에 워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본부장님? 네,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네. 이론이긴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 공급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무게를 두고, 네. 예, 통화 정책을 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주창했던 게 최근에 뭐냐면 레짐 체인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최근에 레짐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연준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축소하는 이러한 것들도 계속 일어나게 되면 하반기에 안 그래도 작년 말에 미국의 단기 통화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기 유동성 부족이 월말마다 일어나서 미국의 레포 잔액이 계속해서 월말마다 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신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독특한 정책에 대해서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워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의장 자리에 앉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시장 흐름이죠. 제가 본부장님을 뵐 때마다 이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 그만큼 굉장한 충격을 줬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테고 일본은 올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질 텐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뭐 한 8% 가까이 네. 이렇게 뭐 급락했던 그러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맞아요. 때문입니다. 엔캐리 청산이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엔도 들어가 있고 캐리도 들어가 있고 청산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복잡하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이었던 엔화가 이제는 엔화로 인한 그런 자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싼 자금이 사라지게 되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금 조달이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말하면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하면은 수출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가 될 가능성이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호조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자금이나 자산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이 소폭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앞서서 워시가 유동성을 좀 축소를 하면서 물가를 잡을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증시의 흔들림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미국 증시 흐름 우리가 그러면 조금은 관망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뭐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요. 계속 나와요. 네. 예, 다만 상당히적으로 굉장히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가 받쳐줬습니다. 이 AI와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모든 섹터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특히나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어떤 회사들에 투자하는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변수들도 있어요. 올해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왜냐하면은 지금 의장이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하반기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도 맞아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게다가 여러 가지를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신중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빅테크 AI 산업 성장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새로운 의장과 함께 11월에 중간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미증시를 접근해보자라는 투자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변종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